안녕하십니까. 민생소비지원금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생소비지원금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형식, 소비의 주체, 소비 대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형식의 문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지원금 카드의 형식 문제입니다. 일부 지역, 특히 부산과 광주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소비 쿠폰의 색상이 다르고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결정으로 오히려 수급 대상자에게 낙인 효과를 주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록 행정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일 수 있으나 정책은 대상자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기존 카드를 회수하고 구별 없는 방식으로 재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소비 주체에 대한 논란입니다. 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이는 출생 직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이에게도 수급권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모가 지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모들이 자녀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녀 몫의 지원금을 본인이나 가족의 소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경우 반드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지원금을 교육비나 생활용품 구매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만 외식이나 개인 소비 등 자녀의 복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필요와 선택을 존중하며 사용처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에게 자신의 지원금 사용을 계획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경제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소비 대상의 편중과 부작용입니다. 과거 코로나 지원금 지급 당시 한우 소비가 급증했지만 품질 저하나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식당은 메뉴 가격을 슬쩍 올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늘리려 했고 이는 소비 지원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책 신뢰성에도 해를 끼칩니다. 또한 최근 편의점에서 담배 소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가격이 높아 구입이 부담스러워했던 담배를 이번 기회에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나 주류와 같은 중독성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는 건강과 직결되며 정책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특정 품목의 소비가 쏠릴 경우 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라는 본래 목표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품목에 대한 소비 제한이나 유도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과 사회는 유기적으로 변화하며 모든 정책은 시행과 피드백,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실효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민생소비지원금 제도 역시 이제 막 걸음을 뗀 제도인 만큼 문제점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유연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생소비지원금은 국민의 삶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 수급 권리자의 존중, 소비 유도 방식의 공정성 등 여러 요소들이 함께 고려돼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보다 정교하고 공감받는 형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